2강 국가정보학의 이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 국가정보기관과 국가부문정보기관, 국가정보기관의 세 가지 활동 영역, 국가정보기관이 필요한 이유, 존재의 이유, 국가정보학의 기능, 연구 방법, 부진했던 이유, 연구 대상, 새로운 패러다임, 국가안보의 종류, 이런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냉전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정보기관들이 다 없애버리면 되는데, 냉전도 끝났으니까 여러 가지 왜 그동안에 계속 또 국가정보기관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있는지 그거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겁니다. 국가안보. 나라가 안 망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면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2차 대전 이후 우리는 거의 한 70년 이상 우리는 또 물론 한국 전쟁도 겪었지만은 거의 평화 시대에 사니까 전쟁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아프리카라 중동이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가 망하고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너무 평화에 젖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국가 안보가 나라가 안 망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안 망, 국가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 나라가 안 망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민들이 배고프고 그냥 맨발로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뭐예요? 국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국가는 뭐예요? 안 망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국민들이 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나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데 가장 천병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해서 미국에 맞짱 뜨니까 굉장히 민족적 자긍심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북한은 뭡니까? 일단 대내의 이런 현실들이 복잡합니다. 육자회담이라고 얘기하는, 과거에 북한의 핵무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육자회담도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고, 또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고립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핵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미국하고 어떤 정전협정을 깨고 휴전협정을 하거나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난입니다.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지금도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식량난도 좀 심각한 편이고요. 에너지도 미국이 금수 조치를 하니까 중국을 통해서 아주 최소한의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뿐이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전력 사정도 나쁘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세습하는 나라는 유일하죠. 유일한데 국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안보는 또 괜찮은 거죠. ICBM이라든지 SLBM을 개발에 성공했다고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SLBM, ICBM은 대륙간 탄도탄을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언제든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개발하겠다,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이런 게 ICBM이고요. 그 다음에 SLBM은 뭡니까? 잠수함에서 론칭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북한이 미국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협이 됐을 때 몰래 잠수함에 몇 개 싣고 가서 태평양에 나가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거나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핵실험도 성공했다고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한국을 좀 협박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나라가 경제가 개판인데
뭐 그런 자부심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사실은 의미 없는 얘기죠. 걸퍼전 당시에 쿠웨이트도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국내외 현실입니다. 석유 자원도 풍부하고 뭐 정치도 안정적이고 강력한 왕정으로 뭐 중동 지역에서는 친미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서방 유럽 국가들하고도 아주 잘 좀 지내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뭐 어떤 뭐 국제적인 위상은 보면은 중동의 어떤 대표적인 대표 국가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잘 나갔었는데 어, 안보는 개판이었던 거죠. 후세인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가 거의 뭐 며칠 만에 싹 점령해버릴 정도로 뭐 당시에 남자들은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여자들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강간을 해서 종족을 말살시키겠다 이런 어떤 그런 어, 경험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뭐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한 거죠. 특히 패전국은 뭐 자기의 어떤 국가의 존속이라든지 어떤 민족의 존속을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건데 뭐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거죠. 누구든지 점령군이 마음만 먹으면 법률적인 아무런 그런 절차도 없이 누구든지 다 쏴 죽일 수 있고 누구의 재산이든 마음대로 파괴와 약탈이 가능한 그게 전쟁이거든요. 사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북한이나 당시 걸프전 당시의 쿠웨이트가 정상적인 국가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데 뭐 참 순진하신 분들이 뭐 북한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하면서 뭐 미국의 맞짱을 뜨고 한민족의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이죠. 20세기 초에 대한제국 뭐 러일 전쟁 이후에 뭐 헤이그 밀사 사건이 있고 뭐 한일 합방까지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국주의 침략 정쟁은 강화되고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가 뭐 아편 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초토화시켜 청나라를 굴복시키고 또 마찬가지로 일본이 뭐 강화도 사건을 일으켜서 한국에 강제 개방하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뭐 침략주의 전쟁 전부 다 땅 뺏으려고 막 혈안이 돼서 싸우는 거죠. 대한제국은 무능했습니다. 글로벌 국제 정치가 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랐고 누가 힘이 센지도 몰랐었고 양반들은 당파 싸움을 한 거죠. 서론 노론 뭐 남인 서인 북인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웠던 거죠. 경제는 뭡니까? 농사 지어서 그냥 밥 먹고 사는 후진적인 농업 경제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뭐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어떻고 뭐 흰옷을 숭상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뭐 좋게 표현하는 거죠. 염색 기술도 없었고 제대로 뭐 이렇게 흰옷을 입은 이유가 염색 기술이 없었던 거죠. 물론 양반들은 염색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염색을 하는데 돈이 비쌌던 거죠. 양반들이야 왕이나 양반들은 비싼 물을 들인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염색하는 비용이 아까워서 그냥 흰 옷 입고 살았던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 능력이 전무했던 거죠. 뭐 청일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뭐 그냥 개판이었던 거죠. 동학혁명도 뭐 실제로 강군이 진압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개입하고 또 그게 또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이후로는 뭐 이제 뭐 군대도 해산되고 뭐 그냥 개판이 된 거죠. 한일 합방이 되고 36년간 식민지를 지배를 받았고 또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기면서 우리는 뭐 큰 노력도 하지 않고 뭐 나름대로 독립운동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본군과 교전을 벌여서 격퇴를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좀 편안하게 독립을 한 거죠. 독립을 했습니다. 뭐 근데 21세기 초에 대한민국은 어떠냐? 뭐 신자유주의가 되면 선진국이 무차별적인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과 미국이 미중 무역 분쟁도 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도 무역 분쟁을 하고 있고 또 영국하고
영국하고 지금 EU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브렉시트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무역 분쟁을 하고 있고, 우리 뭐 전반적으로 뭐 나라가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